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의 어제 구속 기소 결정으로 대통령은 설 연휴를 구치소에서 맞게 됐습니다. 기소 결정 소식을 전한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소회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며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탄핵 심판 절차 준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측근들에게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 측은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체포부터 구속, 기소까지 모든 절차에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자 오히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위로하며 나온 발언이라는 게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정당당하게 응하실 것입니다.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에 별도의 당부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체포 당시 공수처 건물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언급하며 침통한 마음이다. 변호인단이 가능하다면 챙기고 위로를 전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구치소 내 독방에서 탄핵 심판 절차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진홍 목사께서 주신 성경책 그걸 읽고 계시고요. 또 당신 나름대로 이 어떤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설 연휴 기간엔 변호인단과의 접견에 긴 시간을 들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공수처가 금지했던 대통령 외부 접견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만나러 구치소를 찾을지 관심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김 여사는 대통령 접견을 가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접견 금지 해제 조치로 설 연휴 이후 접견이 가능하지만 접견을 위한 서울 구치소 방문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한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영부인의 접견은 외부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데 접견을 갈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탄핵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영부인을 공격한 이유 역시 김 여사 이슈를 전면에 키우려는 노림수라며 굳이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 우리 경호처는 진짜 멋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김 여사의 최근 건강 상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 상태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외부 접견 금지가 해제되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설 연휴 직후 대통령 접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체포 국면에서 관저 앞을 지켰던 원외위원장들은 설 당일인 모레 서울 구치소 앞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의 공범을 자처했다며 검찰이 광란의 불법 폐악질을 벌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는 주객이 전도됐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 주객전도 수사라며 법을 빙자한 광란의 불법 폐악질과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객군 노릇을 자임하고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에 있다며 독수독과론을 언급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면 그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의 기소도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연일 불법 수사 문제를 강조해왔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내란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어제도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는 대신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내란죄 재판에서도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뒤 대통령 조사 한 번 못하고 구속 기소를 한 서울중앙지검에 이세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휴일인데도 수사팀은 출근은 있다 했다면서요? 네, 설 연휴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일부는 출근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낼 증거 점검과 주요 쟁점 정리로 연휴 기간 돌아가면서 출근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기소했지만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윤 대통령 재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대통령 측은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기소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검찰 입장은 뭐예요? 네, 검찰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긴밀히 연결돼 있어 대통령 기소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측에 이견이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는 건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수처 외에 경찰의 수사 자료도 병합해 법원에 넘겼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법적으로 명시된 경찰의 수사 결과도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다만 어제 긴급 검사장 회의에서도 일부 참석자가 공수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을 때 대응 논리도 마련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건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한 번 없이 재판에 넘긴 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요. 네, 검찰은 대통령 대면 조사는 무산됐지만 이미 관련자 조사가 상당히 이뤄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계엄군 사령관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말하는 건데요. 계획과 달리 대면 조사는 무산됐지만 대통령 혐의 입증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사법체계 혼란을 일으켰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의 주장까지 나왔고, 야당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내란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그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그 위상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공수처의 하청기구, 기소대행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임명권자를 본인이 구속 기소한 장본입니다. 그러면 도의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다. 그간 절차상 하자가 많은 만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해 보석을 결정하고 제기된 공소 역시 기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구속을 안주 삼아 즐거운 설을 보내라거나 내란 수괴가 구속됐으니 편안한 명절을 보내라며 반기는 내용의 글을 SNS에 띄웠습니다. 사법체계를 통째로 부정한다며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공범과 비호 세력들도 따박따박 단죄될 것입니다. 이제 특검 추진에 더 힘을 싣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은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며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여자들로 수사를 확대해 계엄 국면을 더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안 기자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결국 구속 기소를 결정을 딱 했어요. 그런데 고민 시간이 6시간이나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시작한 게 오전 10시였는데요. 이 회의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은 오후 7시 직전에 발표됐었거든요. 심 총장이 긴급회의를 마치고도 6시간 가까이 장고 끝에 결론을 내린 건데요. 어제 회의 참석자도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심 총장의 몫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심 총장은 왜 이렇게 길게 무엇을 고민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으로 임명해준 대통령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었을 텐데요. 심 총장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냐 아니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냐였죠. 심 총장에게 두 가지 다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을 석방하면 대통령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지만 검찰은 거센 비난 여론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경우에는 비난 여론은 비껴가겠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도 없이 공수처 대신 기소만 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게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검찰 중 어느 쪽을 살려야 하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심 총장의 선택은 구속 기소였던 겁니다.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살아야 한다, 이런 판단이 우선됐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그간 모습을 보면 심 총장의 어제 결정이 예외인 것도 아닌데요. 윤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이런 말을 한 적 있었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연 등을 고려하고 따지다가 검찰의 생존이나 존재가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그간 검찰이 보인 생리였는데요. 다른 고려도 분명했을 겁니다. 보안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후 검찰 수사에 윤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거든요. 또 강제 수사를 하고 싶어도 법원이 추가로 영장을 내줄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석방을 해도 보안 수사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구속 기소를 선택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아까 송 기자가 심우정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도 느낄 수도 있을까요? 윤 대통령도요, 우선은 심 총장이 구속 기소할 거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27년간 몸담았던 조직이다 보니 검찰의 생리를 꿰뚫고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여러 경로로 대통령 측을 취재해봤더니 대통령 측은 심 총장이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불구속 기소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말할 자리를 만들었고 또 6시간 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반응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도 대통령 수사나 기소에 의견이 있었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했다는 점이 수확이라는 건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검찰의 기소를 맹비난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법원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러니까 법원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할 때 그리고 구속영장을 내줄 때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요,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었거든요.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법 규정을 자구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울 서부지법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또 관할 법원은 잘 지켰는지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거든요. 물론 결정을 내린 법원도 판사도 다르기는 했지만요.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중요 결정을 할 때 대통령 수사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피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송정현 기자였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론조사, 여야 주자 간 양자 대결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세훈, 홍준표 시장 누가 나와도 박빙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여야 차기 대선 후보 간 양자 가상 대결에선 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맞붙을 경우 이 대표 46%, 오 시장 43%로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경우에도 이 대표가 45%, 홍 시장이 42%를 기록해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 대표의 1대1 대결에선 이 대표가 47%, 김 장관이 38%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모든 여권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도 발표됐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 등 부동층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층 지지자들이 아직 뚜렷하게 특정 후보로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면 이재명 이렇게 딱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 보수 쪽에서는 누구라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점 이런 등등이 다 가미돼 있지 않을까. 정치권에선 탄핵 결과가 나온 뒤 대선 국면이 본격화돼야 유권자들의 실제 의중이 드러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포함해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변수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양자 대결에서 박빙 승부가 펼쳐진 이유는 각 진영의 결집세가 뚜렷한 영향도 있습니다. 위기감에 보수가 먼저 결집하자 진보가 뒤이어 결집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인지 무당층 비율은 줄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여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20%가 넘었던 무당층은 현재 10%대로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간지대 민심이 쪼그라든 건 최근 여야 지지도가 40%를 웃돌며 결집 양상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괴멸 위기에 보수가 뭉치자 위기감을 느낀 진보도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샤이 무당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또 다른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정치권 상황에 피로감을 느낀 무당층이 조사에 잘 응하지 않을 뿐 침묵하는 관망자들은 많다는 겁니다. 순수한 무당파들은 응답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중도층과 무당층이 캐스팅 보트가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차들이 눈길에 미끄러지고 28대가 연쇄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눈이 내리는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고속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량들을 들이받습니다. 차량 10세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로 9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당진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에서도 28중 추돌 사고로 12명이 다쳤고 2k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차량 4대가 부딪혀 3명이 다쳤습니다. 약 2km 일대가 갑자기 비가 눈이 좀 더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싶어 추정됩니다. 그렇게 속리산 부근이라서 조각은 많습니다. 많은 지역입니다. 중부와 제주 산간, 경북 정북 내륙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종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한라산 어리목엔 35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강원 횡성 14.9cm, 무주 설천봉 14.2cm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2.4cm 눈이 내렸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귀성객은 온종일 눈 치우느라 바빴습니다. 다 치웠는데 이제 다시 뒤를 돌니까 다시 눈이 쌓여 있어서 또 치워야 되고.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는 빙판길이 됐습니다. 차량들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은 도로 아래로 빠져버렸습니다. 한라산을 비롯한 전국 17개 공원, 395개 구간 국립공원 진입이 통제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시간당 최대 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설 연휴 귀성길에 눈까지 오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계속해서 내리다 조금 전 그쳤었는데요. 또다시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죠. 귀성길 행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이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차량 48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약 44만 대, 이 수도권으로 오는 차량은 약 39만 대로 예상됩니다.
오후 7시 기준 귀성길 소요 시간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30분, 목포 4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평소보다 최대 1시간 30분 정도 더 걸리고 있는 겁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통행량 늘어나며 점차 거북이 걸음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원주 구간도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인근은요. 도로 위 눈이 쌓여 차들이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예고돼 있는 만큼 눈길 교통사고 위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바닷길과 하늘길도 눈길 영향으로 모두 막혔습니다. 인천, 여수, 거문도 등지의 56개 항로 여객선 70척이 운항을 멈췄고요. 김포와 제주 등 전국 5개 공항에서는 항공기 10편이 결항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일대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버스 중앙차로에 끼어든 승용차가 버스 2대와 연달아 부딪혀 16명이 다쳤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방음터널 안에 화염에 휩싸인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연기가 터널 내부에 가득 차고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은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14톤 화물차에서 불이 난 건 오전 8시 40분쯤. 60대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내부에 가득 찬 연기를 빼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화물차 앞바퀴 쪽에 불이 난 거야 가지고 불은 금방 꺼졌어요. 깨진 버스 창문으로 탑승객들이 빠져나옵니다. 오후 12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버스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에 끼어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4차로로 끼어드니까 1차로 정생 중이었던 버스가 승용차 추돌하고 그다음에 버스가 또 버스를 추돌한 세대 관련 사고예요. 공장 건물이 검은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오전 7시 17분쯤 냉장고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을 모두 태운 뒤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설 연휴 임시 공휴일이라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했던 반이민 정책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용기까지 동원했는데요. 콜롬비아 정부가 이민자 송환을 거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에 9시간 만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취임 전부터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nd very soon we'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취임하자마자 트럼프는 군 병력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 어제 이민자 160명을 태우고 콜롬비아로 향하던 군용기가 착륙 전 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반발하며 수송기를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의 발표 4시간 뒤 콜롬비아의 25%의 관세를 긴급 부과하고 일주일 내 이를 50%까지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도 같은 수준의 관세로 맞대응을 선포했지만 후속 논의 끝에 결국 백기를 들고 이민자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가 보복 조치를 발표한 지 약 9시간 만입니다. Bajo la directriz del presidente Gustavo Petro, tiene dispuesto el avión presidencial para facilitar el retorno de los connacionales. 2023년 기준 콜롬비아 수입의 26%는 미국을 통해 이뤄집니다. 약 170억 달러 상당, 단일 국가로 최대인 만큼 불리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다시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며 모든 나라가 수용에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국 내에선 이미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색출이 시작됐습니다. 단속에 FBI까지 동원되며 하루에만 1,000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소식은 장치혁 기자가 전합니다. 방안이 온통 어지럽습니다. 출입문은 경첩이 뜯겨나간 채 부서져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주택가에 불법 이민 단속반이 들이닥친 겁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본토와 1,600km 넘게 떨어진 미국의 자치령입니다. 주민들이 미국의 선거권이나 납세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보유한 만큼 이곳도 불법 이민자 단속의 칼바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Todo esos aires que usted ve ahí, yo lo tuve que poner, lo puse para atrás, todo lo derrumbaron y varias puertas. Bueno, estamos todos los dominicanos, lo legal y lo ilegal, estamos todos asustados porque aparentemente es una represión. 어제 미국에서는 시카고와 LA, 애틀란타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외곽의 나이트클럽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갱단 소속 불법 이민자 50명이 집단 검거됐습니다. 미국 CNN은 백악관 이민정책 책임자 톰 호먼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단속에 이민세관 집행국은 물론 FBI와 마약 단속국, 연방보안청 등 대규모 수사기관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은 어제 하루에만 약 1,000명을 체포하고 500명 넘게 구금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는 지난해 하루 평균 310건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단속 건수가 3배가량 높아진 겁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동 전쟁 해법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주변의 아랍 국가에서 데려가라고 말한 건데요. 이솔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중부. 엄청난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피란 중이던 가자 지구 북부 주민 약 65만 명이 일제히 귀향길에 오른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온 가자 지구는 재건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 주민들의 아랍국 강제 이주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는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통화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I'm looking at the whole Gaza Strip right now and it's a mess. It's a real mess. I'd like Egypt to take people and I'd like Jordan to take people. We just clean out that whole thing. 팔레스타인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가자 지구의 인구는 약 210만 명입니다. 요르단과 하마스 측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رفضنا للتهجير ثابت لا يتغير وهذا ليس فقط موقف ثابت راسخ. وعلى أي حال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الذي دفع دمه مقابل المرابطة والثبات على أرضه لن يخرج من قطاع غزة. 반면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돌발 발언에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기존 미국 입장과도 다르다고 지적했고 영국 가디언지도 위험하고 실행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내일부터 최대 명절인 춘제가 시작되는데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에 세뱃돈은 스트레스 돈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베이징 여각. 내일부터 8일간 이어지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두고 귀성객들이 몰린 겁니다. 춘제 기간 동안 누적 인원 90억 명이 대이동합니다. 매년 맞는 춘제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지난달 유네스코가 춘제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거리에 화려한 홍등이 걸렸고 형형색색의 등불 축제도 열리는 등 축하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我是感觉这个中国的传统节日嘛，那肯定是感到很自豪嘛。 허난성의 한 기업은 테이블에 돈을 수북이 쌓아놓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베이징 북동쪽 외곽 지역의 도매 시장은 손님이 없어 썰렁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이곳 도매 시장에선 폐업한 점포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상가 건물은 음식점 수십 개가 폐업해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난해 문을 닫은 중국 식당과 카페는 300만 곳에 달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항의 시위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춘절을 앞두고 세뱃돈은 스트레스 돈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就一直涨都是物价，然后房租各种就自己刚刚够，你还得给别人，那肯定就负担会重。 한쪽에선 춘제 분위기를 띄우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중국의 한 쇼핑몰 근처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인파가 몰려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선양의 한 유명 쇼핑몰 앞.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파 사이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더니 놀란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한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고 파편에 맞아 머리에 피 흘리는 사람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구조를 기다립니다. 현지 시각 26일 중국 선양시 다둥구의 한 쇼핑몰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나 최소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쇼핑몰 인근에 세워져 있던 전기 오토바이가 폭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물살에 자동차가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갑니다. 한 남성이 거친 물길을 거슬러 움직여 보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남반구 아르헨티나 제2의 도시 코르도바에 폭우가 쏟아진 것은 현지 시각 26일.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통행이 전면 중단됐고 인근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1,000만 페소, 우리 돈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진입니다. 정부가 주인을 모르는 땅 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못 찾으면 국유화를 시키려고요. 서울 명동에도 주인이 없는 땅이 300평 넘게 있다네요. 정성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앞 사거리부터 화교수학교로 이어지는 명동 골목입니다. 1041.4제곱미터, 약 315평 규모의 금세라기 땅이지만 100년 넘게 땅 주인을 모릅니다. 1911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면적과 소유자가 정해졌지만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되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관리 중인 도로에 포함되어 이용 중에 있으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토지 합병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지금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 특별법을 만들어 주인 없는 땅 정리에 나섭니다. 우선 주인이나 상속인이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는 상태면 보상금을 줍니다. 만약 주인이 일정 기간 나타나지 않으면 땅을 국가 소유로 관리해 개발 차질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이 마련돼 땅이 공시되면 땅 주인은 해당 지자체를 찾아 소유주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확정되는 시점에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보상하는데 명동 땅은 400억 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합니다. 국가 소유가 된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면 언제든 돌려줍니다. 이러한 명동 땅처럼 주인 모르는 토지는 전국에 총 544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188배 규모로 특별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서울 강남구마저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상황. 그래도 불패인 곳들이 있습니다. 대치동, 목동 같은 주요 학군지 계약 시즌 앞두고 4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들마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지만 이번 달에만 2번이나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신축 아파트보다 커뮤니티 시설이 적고 주차 공간도 비좁은 편이지만 학군이 최우선인 학부모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구축이고 평수 대비 금액이 높다 해도 학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쨌든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달 초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육교 하나만 건너면 곧바로 초중 고등학교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서울의 주요 학군지들은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대치동 학원가를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뛰어나 매수 문의가 많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학군 아니면 여기 50억, 60억 가지고 여기 오겠어요. 무조건 아이 학군 때문에. 대출 규제로 전국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서울 강남구마저 상승세를 멈췄지만 이들 학군지만은 예외인 겁니다. 꾸준한 매수 문의에 최고가 건수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많은 상황. 가라앉지 않는 교육열에 학군지 아파트 불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자, 요즘 전통시장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 상품권 인기가 높습니다. 설을 맞아 할인율이 15%까지 높아진 덕분인데요.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다이어트 주사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32일 동안 온누리 상품권이 15% 할인되는 데다 오늘까지 환급 행사가 이어진 덕분입니다. 여지껏 장사하면서 최고치예요, 지금이. 수산물 10만 원어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15% 할인된 8만 5천 원에 구입하고 2만 원 환급까지 받으면 6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좋지요. 우리는 2만 원 버니까 좋지. 2만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통시장 근처 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 다이어트 주사, 위고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했다는 인증글도 다수 올라옵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위고비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네, 저희가 오시면 알려드리기도 해요.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 스토어는 최신 폰인 갤럭시 S25 사전 예약이 8일 일찍 완판됐습니다. S25는 끝났습니다. 저희 토요일날 오후 12시에 마감됐습니다. 반면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지 않아 가맹점이 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울상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그 15% 해주는 상품권 쓰는 데 가서 쓰지 이 골목 상권은 다 죽여버리는 거지.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은 안 하는지 명절 대표 잔소리들이죠. 현장 출동을 많이 한 현직 소방관은 이 이야기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 얘기인데요. 명절날 피할 대화 주제들을 강태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설 명절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2030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 하고 있니? 혹은 뭐 어디서 일하고 있니? 또 약간 남이랑 저를 비교하는 그런 게 조금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사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꾸 왜 좀 좋은 여자 좀 데려와라 이러면. 명절 연휴 현장 출동 경험이 많은 8년차 소방관은 정치 이야기를 하다 다투는 일도 많다고 말합니다. 그 명절 때는 뭐 정치 얘기 때문에 다투시는 경우도 있고 재산 문제 때문에 또 서로 다투시는 경우 많고요. 이제 119에 신고를 하실 정도면은 서로 다치기도 하고요. 최근 SNS에서는 한 금융 플랫폼이 만든 잔소리 티셔츠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혼해야지라고 할 거면 30만 원을 달라는 식으로 단골 잔소리에 값을 매긴 겁니다. 설 명절 스트레스 받기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면 40대부터는 선물이나 세뱃돈 등 명절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답했습니다. 부담되는 거는 어쨌든 설 준비도 해야 되고 설 세뱃돈도 준비해야 되고. 명절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 요즘 논란 인물이에요. 참교육을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인물이죠. 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등판했던 전한길 씨. 오늘은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직접 나와서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 날렸습니다. 이거는 틀린 대로 쳐야 된다. 알겠어? 이런 거 틀리면은 빨리 집어치워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희생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수인 장군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한길이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처럼 고발했어요. 내 제자들 2030 세대 힘없는 애들은 아무데나 고발하면 무서웠으면 아예 유튜브도 꺼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전체주의로 가는 거나 공산주의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 강사의 영상을 유튜브 측에 신고를 했다고. 예. 그런데 전 강사가 원래 노사모였다고요? 네, 공정과 상식이 좋아서 노사모에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노사모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행하지는 언론 탄압 답변해보라고. 노사모 출신분들 왜 침묵하냐고. 이게 과연 맞습니까? 예? 전한길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해서 야 정말 노사모를 배신해 꺾이고 있네. 노무현 정신이 뭔데 함부로 노무현 정신을 가져가서 정치를 이용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노무현 재단 측은 어쩌라고라는 반응 보였죠. 당신이 노사모 출신인 게 이 내란옹호랑 무슨 관계냐고도 했습니다. 이 전 씨 주장의 핵심이 사실 이제 부정선거론인데 네. 이준석 의원은 무제한 토론도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거 답을 했습니까? 이 전 강사는 오늘 나와서 사전 투표도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토론은 거절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가치가 아닌 사실의 문제라면서요. 이준석 의원의 반박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전 투표는 좀 동기 오잖아요. 네. 그거 과연 수개표 한 사람 있습니까? 같이 본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사전 투표는 해당 선거구에서 자체 개표도 합니다.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가 모르니까 그런 거야. 본투표에선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밀려가지고 떨어진 케이스가 접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그 사안을 안 들여다봤겠습니까? 공부하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현 전 장관. 증언하라 협박을 했다고요? 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이 문대행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 측 변호인단의 신문에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때 문대행이 건넨 한마디가 협박으로 들렸다는 거죠. 재판장님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주신문에 답변한 거는 답변을 해야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이 그날 국회 측 신문에 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문대행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김 전 장관 측은요, 이 문대행이 증언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했고 실제 그 고지에 두려움을 느껴서 증언 거부권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문대행이 권한을 남용해서 증언 거부를 방해했다고요.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하면서 하는 얘기도 뭐 협박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재판을 그런데 끝까지 보면 이 김 전 장관은 결국 윤 대통령 측 설득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법조계도 법관의 정당한 소송 지휘권 행사가 범죄가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보면 여권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문대행을 계속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네, 여권에서는 이 문대행의 SNS 흔적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다수의 진보 인사를 팔로우했고 과거 이재명 대표도 문대행을 팔로우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 SNS 비공개됐습니다. 민주주의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를 함부로 흔드는 일도 불신을 자초하는 것도 모두 조심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설 연휴에 고향 대신 절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다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불경과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찰. 수련복 입은 이들이 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향을 피우며 기도를 올립니다. 조바심 내며 살았던 일상을 내려놓고 연휴를 맞아 사찰에서 하루 묵으며 심신수련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며 이렇게 수련복을 입어봤는데요. 참가자분들과 함께 설날 맞이 떡국떡 썰기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단단해서 좀 안 썰렸는데 그래도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떡이 번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라보니까 마음의 짐을 좀 내려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던 수련자들과 어울려 떡국도 함께 먹고 제기차기도 하면서 명절 분위기를 느낍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핵가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명절이라는 어떤 분위기가 없잖아요. 인연되는 분들과 좀 더 끈끈한 정도 나누고 그리고 좋은 추억도 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구정 연휴 템플스테이를 즐기려는 이들은 평소 3배에 달합니다. 참가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스님들의 북사위를 지켜보며 연휴 하룻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이번 설도 그렇지만 명절마다 과대포장으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대신 여러 번 쓸 수 있는 택배 상자도 나왔는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용 처리장. 연휴 전부터 스티로폼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설을 맞아 신선식품 선물이 많이 오가다 보니 스티로폼 쓰레기가 늘어난 겁니다. 처리 기계에 분주히 넣어보지만 좀처럼 양이 줄지 않습니다. 평소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이번 주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길거리에는 스티로폼 등 폐기물이 도보까지 점령했고 아파트 단지들 곳곳에도 스티로폼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다회용 택배 상자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가 택배를 받은 뒤 집 앞에 다시 상자를 내놓으면 택배 회사가 회수해 갑니다. 다회용 택배 상자는 이곳 세척업체에서 깨끗하게 씻은 뒤 이렇게 물류센터로 옮겨져 재활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100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집 앞에까지 와서요. 회수해 가는 거에 대한 장점이 너무 좋고 한번 다 알코올 세척을 해서 온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환경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다회용 택배 상자를 시범 사업해본 뒤 올 상반기 다른 지역으로도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추운 겨울 이색 스포츠로 얼음 절벽을 타는 등반객들이 많은데요.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각종 사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빙벽입니다. 이런 빙벽을 타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안전은 뒷전인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건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인공폭포 빙벽장. 등반객이 올라가려다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수락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산다 그래도 뼈가 부러지면은 재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인벌이 크기만한 얼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등반할 수 없는 빙벽입니다. 폭포 얼음을 경관용으로 얼린 거라 등반용만큼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빙벽 오르는 용도로 저희가 얼린 건 아니라서 사람들이 오면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체험 금지 현수막도 소용없습니다. 체험 금지인데도 많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좋은 데 없으니까.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묵히 그런데 잘. 지자체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칠 경우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서약서를 받는 정도입니다. 저는 맡고 싶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내가 뭐 근무를 이거 해야 되냐고요, 주말이고. 춘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인근 빙벽장도 마찬가지. 봉사단체인 산악구조대가 안전관리를 하는데 이마저도 주말뿐입니다. 저희는 빙벽 전문가 없으시거니 날이 너무 따뜻하다 뭐 그러면 와갖고 빙벽 점검하고 못한다 한다 산악구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강원에서만 지난 2년 동안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전하게 빙벽을 타려면 등반객들이 서로 장비를 잘 갖췄는지 확인하고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면 거북이처럼 웅크려야 합니다. 추락 방지용 스크류 설치 간격도 중요합니다. 상에서 약 한 6m에서 8m 정도는 스크류 간격이 2m 정도에서 이제 설치를 하면서 내가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게끔 이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빙벽장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장 카메라 서창우입니다.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된 오늘 눈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내일도 많은 눈이 이어질 텐데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북과 중부 곳곳에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에도 5에서 15cm가 내릴 텐데요.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추워졌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5도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 영하 9도, 청주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도 종일 영하권인 곳이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울산 영하 2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남은 연휴에도 눈비가 이어질 텐데요. 수요일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사기관들 계엄 이후 사회 혼란을 해소하긴커녕 오히려 새로운 혼란을 야기한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대통령 수사 시작부터 기소까지 공명심이 시스템을 앞섰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재판부만은 정치도 여론도 눈치 보지 말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자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사법 혼란을 해소해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